2시의 뮤직 범범범 만나고 싶은 사람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주말 오후의 초대석 2시의 뉴입니다. 10월은 전래력으로 묵주기도의 달이고요. 가을 감성이 충만한 문화의 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이번 한 달은 카톨릭과 영화, 카톨릭 영화를 만나다 2시의 뉴 무비란 주제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초대 손님은 올해로 9번째 개최되는 카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성 바오로 수도회의 조용준 니콜라오 시무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무님. 네, 시무님 그냥 길에서 이렇게 오고 가면서 자주 뵀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영화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정말 반갑고 또 설레이고 막 지금 가슴이 이렇게 조금 뛰는 것 같아요. 저희 애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조용준 니콜라오 신부고요. 이렇게 애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시간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신부님 소개하면서 카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네. 이게 올해로 벌써 9번째면 그래도 오랫동안 진행되어 온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신부님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시작하셨는지 또 이렇게 이 위원장을 어떻게 맡게 되셨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1회부터 해가지고 이제 9년째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좀 저희가 좀 이렇게 역할을 분담하고 저도 이제 집행위원장은 아니고 네. 부집행위원장 정도 만드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초기에 좀 이렇게 좀 그 인지도가 있는 네네. 분을 모시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네. 행사는 치러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집행위원장을 네. 맡게 돼가지고 처음부터 네. 시작을 하게 됐고 영화제 얘기는 사실 굉장히 긴 이제 시간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저희 영화인이면서 천주교 신자인 분들이 모여서 한번 이런 행사를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네. 기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굉장히 오랫동안 이렇게 난상 토론한 끝에 이제 1회 영화제가 결정이 돼서 이렇게 시작이 된 어떤 그런 모습이고 그때부터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어떤 틀을 정하고 그걸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오고 있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주제와 또 여러 영화들, 뭐 장편, 단편 이렇게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작년이었었나요? 그 단편 영화 이렇게 예, 잠깐 심사위원 하셨었죠. 예. 네. 저한테는 또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고, 근데 수준이 영화들의 그 수준이 담고 있는 내용들이 되게 깊더라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 이제 요즘 한류니 한국 영화가 요즘 K 무비니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거 바탕이 되는 게 사실 이런 단편 영화들이고 네네. 굉장히 많은 감독들이 음. 영화를 만들고 있어요. 네. 또 그리고 또 심사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런 영화들 중에서도 되게 잘 만든 영화들이 네네. 또 본선에 진출되고 상을 맞아요. 받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 어떤 그런 퀄리티의 영화를 네. 볼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것들이고 또 사실 또 그런 감독들이 나중에 보면 또 이렇게 장편 영화 감독을 하고 네. 또 이렇게 유명해지는 약간 그런 어떤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맞아요. 아니 신부님 그래서 제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신부님 정말 정성을 엄청 들이셨구나.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고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부님 영화를 당연히 좋아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런 소명을 맡아서 하실 텐데 어렸을 때도 영화를 좋아하셨나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어린 시절에는 영화는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생 때 그 스크린이라는 영화 잡지가 있었어요. 네네. 거기에 되는 영화는 이렇게 볼 수 있는 영화가 아니라 잡지에서 소개되는 영화들이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보면 구로사와 아키라의 라쇼몽이나 꿈 같은 영화들에 대한 스틸컷을 보면서 네네. 또 영화의 꿈을 좀 가졌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청량리 제가 청량리 성당 출신인데 네. 청량리에 보면 오스카 극장이 있고 동일 극장이 있었어요. 신부님 네네. 이 정도 극장 얘기하면서 이제 신부님의 네. 연식이 네네. 지금은 다 이제 극장들이 사라졌는데 네. 또 되게 재밌는 인연인데 저희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있었는데 가족이 있었는데 네. 그 남편분이 그 동일 극장에 네. 약간 고위직에 계셨어요. 오. 그래서 제가 극장을 가면 무료로 이렇게 영화를 볼 수 있게 해주셔서 네. 그 덕에 또 영화를 많이 보게 되는 어린 오. 시절에 또 그런 경험도 있었고 네. 제가 이제 고등학교 정도 됐을 때부터 이제 비디오라는 게 이제 유행하기 네네. 시작을 해가지고 비디오 대여점이 되게 한참 잘 될 때였는데 맞아요. 그때 공부를 잘 안 하고 열심히 비디오를 봤던 그래서 네. 어느 날 봤더니
홍콩 영화를 한 100편 정도 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 그래서 뭐 그런 식으로 되게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면서 이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던 또 그런 맞아요.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정말 르와르 장르 영화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하게 인기를 끌었었고 좀 많이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신부님 신부님 인생의 최초의 영화는 어떤 영화이셨나요? 어린 시절에 봤던 영화는 사실 영화 제목은 잘 기억이 안 음, 나고 제가 그래도 내가 극장 가서 영화를 봤다는 그런 확실한 기억이 있는 거는 제가 그 미션 있죠. 미션 네네. 서울 극장에 가서 봤던 기억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렇게 뭐 그 주보에 보면 이렇게 할인해 준다 아, 그래서 네네. 그런 식으로 돼서 영화 미션을 이제 극장에서 봤던 그 기억이 아주 오. 새록새록합니다. 네. 신부님 좋아하는 그런 어떤 장르? 영화 장르? 또 뭐 감독? 누가 또 있을까요? 저는 뭐 영화 장르는 좀 이렇게 다양한 영화들을 다 좋아하는 이제 그런 건데 네. 제가 그래도 좀 좋아하는 감독님은 이제 이창동 감독님. 네. 어, 이창동 감독님 뭐 영화 되게 많잖아요. 뭐 네네. 초록물고기, 박하사탕, 오아시스, 밀양시 뭐 네네. 그래서 그분 영화 대부분을 정말 좋아하는. 어, 근데 또 그분의 영화의 어떤 담겨 있는 어떤 메시지나 이런 것도 굉장히 네네. 좋아하는 이제 그런 분이고 그리고 또 외국 음, 감독 중에는 크리스토프 놀란 감독의 영화를 이제 네. 좋아합니다. 되게 두 감독이 약간 좀 상반되지 않나요? 그렇죠. 뭐지 뭐 어,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나 네네. 뭐 인셉션이나 뭐 인터스텔라 이런 영화들도 뭐 저는 개인적으로 다크나이트 같은 영화는 굉장히 종교적인 영화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거기에서 그리고 있는 배트맨의 이미지가 네. 사실은 좀 이렇게 예수님하고 되게 이렇게 비슷한 어떤 그런 어,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네. 영화 안에서도 끊임없이 보면 선과 악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놀란 감독이나 이 영화의 이제 주인공인 배트맨은 그래도 선에 이렇게 네네네. 어떻게 보면 그걸 더 지향하잖아요. 음, 뭐 그런 메시지들 되게 좋아해서 그런 영화를 되게 잘 봤던 것 같아요. 음, 그, 그러면은 휴님 좋아하는 감독들도 있지만 또 특별히 이렇게 손으로 꼽을 수 있는 그런 영화가 있잖아요. 네네. 신부님께서 꼽는 이렇게 뭐 손가락으로 세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는 어떤 영화 만약에 한다면 어떤 영화가 있을까요? 영화에 대해서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네, 제가 그래도 제일 많이 이렇게 추천해드리는 영화는 첫 번째 영화가 마농의 셈이에요. 네, 프랑스 영화인데 네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닙니다. 네네. 1, 2부로 되어 있는데 오, 저희 가톨릭 영화제에서도 상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있는데 이게 프랑스의 뭐 17세기, 18세기에 어떻게 보면 이 가톨릭적인 그런 음, 문화 안에 있는 네, 시골에서 벌어지는 어떤 네네, 그런 이야기,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굉장히 제가 어린 시절에 잘 봤던 이제 그런 기억이 네네, 있고 또 그 당시에는 또 우리나라가 좀 뭐랄까 예술 영화가 좀 힘드니까 네네, 이게 원래 2부작으로 해서 2시간 2시간인데 네. 이거를 막 영화를 편집해서 2시간짜리 영화로 개봉을 우리나라 아, 우리나라 했었어요. 그랬어요? 예, 만홍의 셈이. 근데 어, 나중에 보니까 그게 두 영화인 거예요. 1부, 2부 영화. 그래서 네네, 되게 그 영화를 나중에도 보니까 훨씬 더 긴 이야기가 있고 어, 깊이가 있어서 되게 좀 네, 좋아하고 네, 예, 정말 이건 좀 추천해드리는 영화 중에 한 어, 편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클린트 이스트우드의 그랜토리노라는 영화가 네네, 있습니다. 네. 뭐 혹시 아니, 영화다. 그 감독은 압니다. 네네. 그 서부 영화 원래 하셨던 그렇죠. 클린트 분이잖아요. 이스트우드가 사실 네, 젊었을 때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데 네, 이제 나이가 드셔서 영화 감독을 하시면서 굉장히 인간에 대한 성찰이 음, 있어요. 그래서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본인이 직접 출연하셨는데 네, 이제 옆집에 있는 그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아시아계 소년을 네. 돕고자 하는 이제 그런 거 심지어는 이제 자기 희생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하는 그런 거야. 네네네. 또 이것도 나름 저는 이제 어떤 메시지가 있는 영화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네네. 좋아하는 영화고 마지막은 이제 90년대 영화인데 네. 사랑의 기적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어제 네. 신부님 제가 한 번도 안 본 영화들만 이렇게 네. 꼽아주세요. 저는 좀 이제 너무 좋나? 영화가 직업이라 이제 좀, 예, 좀 영화를 좀 네, 많이 봐야 돼서. 네, 근데 로버트 드니로하고 로빈 윌리엄스가 나오는데 네. 이 영화에서는 보면은 그 후기 뇌염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사람이 의식이 없는 그런 네네. 환자들이 어떤 특별한 약을 먹고 어, 거기서 깨어나는 이야기예요. 네. 그러면서 그 이제 환자들하고 교감하는 이야기인데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아픈 사람들이나 그렇게 의식이 없는 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뭐 그런 걸 못 느낀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 영화를 보면은 이분들도 다 느끼시는구나 이런 것도 알아볼 수 있고 또 어, 그런 그 이후에 보면 결국 환자들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도 바뀌게 네. 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되게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서 어, 예,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이 사랑의 기적도 한번 보시면 네. 좋겠습니다. 신부님 꼽아주신 영화가 첫 번째가 만홍의 셈이었었고,
두 번째가 그랜토리노, 그랜토리노, 세 번째가 사랑의 기적. 사랑의 기적.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또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부님 그 처음으로 가져오신 추천곡은 네. 이 곡을 가져오신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이제 제가 원래 장발장 이야기 되게 네네. 좋아하는데 이 네. 레미제라블이 이제 개봉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그걸 이제 노래하지 않습니까? 네. OST 뮤지컬이니까.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그 애절한 노래인 것 같아요. 네. 아이드림 어드림 이 노래. 어. 그래서 그게 그 판틴이라는 인물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자기 삶이 굉장히 지금 촉박한데 음. 그런 데서도 희망을 이제 노래하는 이제 그런 음. 건데 물론 이제 판틴은 좀 그 뒤에 이렇게 잘 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딸인 그 코제트가 이제 장발장이 이제 네네. 키우잖아요. 그러면서 네네. 이제 딸은 행복하게 살지 않습니까? 네네. 이제 그래서 나름 좀 이런 시대에 좀 희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영화, 이 노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네. 했습니다. 지금 시모님이 가져오신 레미제라블에서 나온 I'm Dreamed a Dream 듣고 오겠습니다. There was a time when men were kind, when their voices were soft, and their words inviting. There was a time when love was blind, and the world was a song, and the song was exciting. There was a time then it all went wrong. I dreamed a dream in time gone by, and hope was high and life worth living. I dreamed that love would never die. I dreamed that God would be forgiving. And I was young and unafraid. Some dreams were made, used, wasted. There was no ransom to be paid, no song unsung, no wine untasted. But the tigers come at night, with their voices soft as thunder, as they tear your hope apart, as they turn your dream to shame. You slept a summer by my side. He filled my days with endless wonder. He took my childhood in his stride, but he was gone when autumn came. And still I dream he'll come to me, that we will live the years together. But there are dreams that cannot be.
아, 네. 레미제라블의 I Dreamed a Dream이었는데요. 뭔가 이렇게 좀 애절하면서도 사실은 그 희망과 또 결코 포기하지 않는 그런 용기? 사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여정이잖아요. 항상 우리가 뭐 좋은 것만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어떤 그 마음이 좀 애틋하게 많이 다가왔어요. 주말 오후에 초대석 2시엔 뉴 제9회 카톨릭 영화제 개최를 앞두고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이번 영화제 집행위원장 성바오로 수도의 조영준 니콜라오 신부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신부님께 또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한 통의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1053 CPBC 라디오의 빵톡으로 보내주시면 저희 뭐 이번 한 달 동안 10월 한 달 동안은 계속 영화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눌 테니까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렇게 보이는 라디오라 사실 음악 나가는 동안 시무님하고 저하고 막 네. 이런저런 얘기를 이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들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막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거야 하면서 궁금해 하시는데 저희 뭐 카톨릭 영화제 얘기도 좀 하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 영상의 시대 어떻게 보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상의 시대인데 영화라는 어떤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더 좀 주목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뭐 본당에서도 사실 뭐 초등부 중고등부 강론할 때도 이젠 더 이상 말이 아니라 뭐 영상을 보여주고 아니면 뭐 그림을 보여준다든지 어떤 뭐 되게 다양한 것들을 이용하는데 신부님 생각하실 때 그 영상을 통한 선교 또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영화나 영상이라는 어떤 매체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좀 듣고 싶어요. 뭐 이제 우리 얘기할 수 있는 게 이제 단순히 영화라는 말보다는 이제 영상이 더 맞을 것 같긴 음, 한데 굉장히 영상 매체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네네. 지금 뭐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유일 수도 있지만 특히 뭐 유튜브나 뭐 OTT나 뭐 기존의 어떤 극장뿐만 아니라 네. 다양하게 이제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시대가 음, 됐고 이게 요즘 이제 어떤 얘기를 제가 들었냐면 저희 세대는 뭐 질문 뭐 이렇게 궁금한 게 있으면 네이버 뭐 지식 네, 검색을 네, 했는데 네. 요즘 이제 20, 30, 20대 뭐 이런 뭐 10대 그 이 젊은 영상으로 친구들은 이제 다 해결하죠. 유튜브에다 검색을 네, 본다는 맞아, 거예요. 맞아, 그래서 유튜브에 올려진 어떤 동영상을 보면서 그것을 이해하는 세대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적어도 저희 시대가 뭐 텍스트로 그러니까 어떤 네. 그런 문자로 이해하는 세대라면 지금 이제 세대는 영상으로 이해하는 네네. 그러니까 영상 자체가 그냥 언어의 기본이 음, 되어버린 그런 시대가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유튜브에 가보면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고 있다는 걸 제가 많이 느껴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관심 있어 할 만한 주제에 대해서 벌써 누군가는 뭔가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시대가 돼서 거기에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는 저는 이제 이 시대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내 삶에 대한 이해의 어떤 방식이 이런 어떤 영상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어떤 소통을 하는 그런 시대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쯤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우리가 어떤 영상을 매체를 접하기 위해서는 뭐 TV나 아니면 영화관을 통했는데 이제는 뭐 OTT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있으니까 여러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영상을 이렇게 접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스마트폰이 생긴 이후에 가장 큰 변화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런 영상 매체를 소비하는 사람들 숫자가 네. 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되게 자연스럽게 생각하시니까 어디서든지 볼 수가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뭐 아침에 뭐 출퇴근길 길에도 그렇죠. 뭐 잠깐 누굴 기다릴 때도 그렇고 계속 그걸 이렇게 쉽게 접하게 되니까 뭐 이런 어떤 시대적인 어떤 이런 게 아마 그렇게 함께 가지 않는가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예전에는 지금 갑자기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예전에 어떤 영상 매체를 그러니까 이제 보여지는 거를 내가 봤다고 한다면 지금은 내가 찾아서 그리고 이제 막 스킵해서 빨리 보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더 이상 아니다 싶으면 다른 영상으로 금세 넘어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나의 주도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측면이 더 많이 좀 이렇게 강해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유튜브가 갖고 온 어떤 좀 큰 변화는요. 네.
영상이 더 이상 이렇게 느리면 안 돼요. 아, 네네. 굉장히 그 속도감이 있어야 되고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네네. 이런 것. 왜냐하면 사람들이 기다리지 않기 때문에 지루하면 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스킵해 버리면 되고 네. 영상이 너무 재미없으면 꺼버리고 다른 네. 다른 영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게 너무 이렇게 돼서 좀 어떤 게 있냐면 그래서 점점 그 이렇게 영상의 길이가 짧아져요. 네네네. 지금 뭐 요즘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이내가 적당한 길이라고 맞아요, 해서 맞아요. 10분 안에 모든 결론이 나야 되고 또 요즘 또 그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작할 때 이미 요약한 내용을 아, 보여줘요. 맞아요, 30초 동안. 맞아요. 벌써 그래서 전체 내용을 다 네네. 보여주고 끝날 때쯤 되면 정리 한 번 더 해주고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짜임새 있는 그런 영상 체계를 가져가고 있는 이제 그런 특색이 있는데 사실 이게 또 우려도 있어요. 그쵸. 뭐냐면 깊이 있는 이야기를 이런 콘텐츠에서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뭐 철학적인 것들, 뭐 네. 우리가 신앙에 관련된 걸 네. 얘기하려면 좀 긴 호흡이 필요한데 그 시간 안에 그걸 표현한다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맞아요. 예, 사실은 그래서 종교적인 메시지를 담는 것에 대한 거는 우리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시모님이 추천해 주셨던 첫 번째 영화도 만웅의 세행 같은 경우에 이제 2시간, 2시간, 4시간인데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깊이 있는 이해와 또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것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려움들이 되게 그 공존하고 있는 거죠. 사실 영상 매체가 되게 다양해지면서 그 좋은 점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런 어떤 단점들도 있는 것 같고요. 2014년에 처음으로 개최된 카톨릭 영화제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어느덧 9회째를 맞았는데 그 영화제 얘기도 좀 이렇게 해주세요, 시부님. 네네. 저희가 뭐 이렇게 이 9년이라는 시간이 저도 사실 어떻게 지났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매년 이렇게 막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지내왔기 때문에 그렇기는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뭔가 이 어떤 우리 이 교회와 세상을 이어가는 방식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영화라는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세상의 어떤 그런 어떤 접점을 만들어 가보자 네네. 이런 지향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늘 두 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하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우리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또 우리 갖고 있는 가치를 또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 네네. 두 가지 생각을 처음부터 오.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단편 경쟁 이런 거를 처음부터 했었는 이유가 또 어떤 분들에게는 이 가톨릭이라고 하는 게 좀 너무 멀리 있고 어떤 그런 종교적인 것만 생각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가치는 보다 더 보편적일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공동선이나 이런 가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단편 경쟁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감독들이 그런 가치를 좀 공유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지향들을 가지고 있었고 네. 저희가 또 초기서부터 이제 영화 제작 워크샵이라고 그래서 영화를 만드는 그런 이제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던 이유는 거꾸로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어 보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좀 더 이렇게 좀 더 대중적인 그런 어떤 코드 안에서 우리 갖고 있는 가치를 좀 나누는 그런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 보자라는 이제 그런 지향도 있어서 그런 걸 가지고 사실 계속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오는 겁니다. 오. 그 영화제가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 씨앗이 됐던 소중한 분들이 또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일단 저희가 시작할 때 거의 백지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뭐 저도 영화 전공을 했지만 저는 영화 제작 전공이다 보니까 영화제 행사를 꾸려가는 데 대한 노하우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이런 영화계 분들을 찾아가서 제가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도와주실 수 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찾아다녔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도와주셨어요. 뭐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뭐 내부에서 이렇게 준비 모임도 하면서 이렇게 또 조직을 좀 갖출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고 또 그리고 또 영화제도 이제 어떤 행사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사실은 뭐 물질적인 것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그쵸. 준비가 안 된 상태였는데 막 되게 이렇게 너무 쉽게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 덕분에 사실 영화제를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었고 계속 이렇게 힘을 받아서 영화제가 계속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한 마음으로 딱 뭉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처음에는 이제 저희가 이 영화제가 왜 이게 이제 가톨릭 영화제라는 행사가 왜 우리나라에 없는가에 대해서 좀 다들 의문을 갖고 계셨어요.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개신교 같은 경우도 영화제가 지금 이제 서울국제 사랑영화제라고 부르는데 그 영화제가 저희보다 10년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이미 시작을 네네. 했었는데 그 시대 때도 저희가 뭐 어떤 우리 천주교 내부에서 어떤 그런 것을 할 수가 없었던 분위기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할 때가 됐다라는 데 어.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네. 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감대를 만들었던 것 같아요. 네, 영화제 이야기를 음악 들으면서 또 이어가고 싶은데요. 시문이 예전에 아주 인상 깊게 보셨다고 하셨던 미션의 네네. OST에서 가져오신 곡인 것 같아요. 가브리엘스 오보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미션의 OST 중에서 가브리엘스 오보에를 들었고요. 어, 음악 들으면서 사실 시무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어떤 이 영화 안에서도 이제 원주민들하고 선교사들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서로 좀 어떤 벽을 좀 허무는 그런 계기가 신부님이 악기 연주를 하면서 그 음악을 통해서 그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둘씩 이렇게 또 오잖아요. 신부님 앞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선교라는 것이 그러니까 아예 뭐 처음부터 내가 막 선교해야지 이런 말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런 여러 가지 문화나 아니면 어떤 그런 분명히 이렇게 부딪히는 마주할 수 있는 그 접점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음악이나 또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나누었습니다. 제 9회 카톨릭 영화제 이제 10월 마지막 주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마지막 주에 이제 개최되는데 집행위원장 성바오로 수도의 조영준 니콜라오 시무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 영화제는 어떤 주제로 열리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 영화제 저희가 주제를 정하는 이유가 그 해에는 어떠한 주제의 영화를 틀겠다는 어. 그런 지향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다 영화제들은 주제라는 게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저희는 그 주제에 맞는 영화만 트는 약간 그런 특색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단편 경쟁이 됐던 초청 분야가 됐던 똑같이 그렇게 하는데 또 이제 어떤 거냐면 뭔가 우리가 복음적인 그런 가치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어의 표현 같은 걸 고민을 하다가 올해는 이제 회복을 위한 동행이라고 주제를 정했어요. 딱 이제 아주 회복 적절한 딱 그렇죠. 네. 회복 들으면 딱 느낌이 네네. 오잖아요. 네네. 그리고 동행하니까 함께 어. 가자. 이제 그런 네네. 예. 그래서 어. 저희가 갖고 있는 공동체적 지향하고 또 이 네. 시대적인 어떤 그런 어려움에 대한 어떤 그런 통찰을 좀 담아 네. 보려고 했고
저희가 시작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만 생각을 했는데 네. 올해 이제 지나고 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자연재해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환경 파괴나 뭐 지구 생태계 문제 이런 것까지도 연결시켜 볼 수 있는 주제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아니 그래서 사실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는 영화 제작이 쉽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단편 경쟁 부분에서 700편 이상의 작품들이 접수됐다고 지금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매년 들어오는 영화가 사실 좀씩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네. 제일 많이 왔을 땐 코로나 바이러스 직전에 800편 넘게 네네. 들어온 적도 있었는데 이제 바이러스 이후에는 좀 줄어들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총 735편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근데 본선에서 상영하는 영화는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선정하시기 너무 어려우시겠어요. 네. 제가 올해도 15편 이제 상영했으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거의 한 뭐 50대 1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거의 불가능한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선 진출에 이렇게 선정된 것만 해도 네. 어마어마한 거고요. 네. 또 그 중에 또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렇죠. 진짜 굉장히 굉장히 엄한 그런 네. 그 경쟁을 뚫고 네네. 받으시는 게 되는 거죠. 아니 7월 한 달 동안 이제 접수를 받았고 8월 동안 이제 심사를 하신다는데 이 700편이 넘는 영화를 이게 보는 데만도 시간이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은 예심위원들을 저희 가톨릭 영화협회 회원들이 주로 네네. 하시는데 정말 많은 시간을 들이셔야 그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 또 영화를 길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네. 한 편당 한 30분씩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시간을 들여서 이 네. 영화를 보시고 이제 그 중에 오. 이제 좋은 영화들을 고르시는 거라 네. 물론 이제 저는 그 예심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시간에 대한 걸 잘 모르지만 저도 심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네.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번에 그 본선 진출작은 어떤 작품들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게 제 공정성의 표현으로 제가 15편 영화를 다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네네. 몇 편만 말씀드리면 안 되기 아,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저희가 김채정 감독의 닷이라는 영화, 김혜리 네. 감독의 벌레라는 영화, 음. 김진환 감독의 빨래가 마르는 시간, 김소윤 감독의 사랑합니다 고객님, 정서훈 감독의 수화 통역사, 소지인 감독의 어떤 봄, 백두현 감독의 어떤 시작, 안도영 감독의 없는 이름, 나다가 감독의 왼손, 김하영 감독의 용덕마을, 신혜석 감독의 잊혀진 익숙함, 제이박 감독의 조지아, 차은민 감독의 집으로 가는 길, 노경무 감독의 파란 거인, 윤준 감독의 평양냉면 이렇게 15편입니다. 저 평양냉면 엄청 기대됩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 너무 냉면을 좋아해서. 네. 다들 이제 메시지들이 있어가지고 네. 아마 올해 영화제 주제와 잘 맞는 그런 영화로 알고 있어서 아마 단편 경쟁 부분 와서 영화를 보시면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영화가 상을 받을까. 맞아요. 제목만 들어도 지금 뭔가 좀 따뜻함 같은 게 사실 저는 좀 느껴졌거든요. 제목들 안에서. 예, 그래서 저희 영화제가 갖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가 사실은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비판하기보다는 어떤 이제 긍정적인 가치를 이제 끌어내자 좀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저희 상영작 대부분이 좀 그런 가치를 또 많이 품고 있습니다. 네, 시모님이 또 가져오신 노래 한 곡 듣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좀 이어나갔으면 하는데 이번에 들려주실 노래는 화양연화의 OST에서 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이 노래를 가져오신 이유는 뭐 제가 좀 되게 애틋한 사랑에 대한 마음이 개인적인 건데요. 사실 네. 제가 네킹콜 그 네네. 부분의 노래를 되게 좋아하고 또 이제 왕가희 감독도 되게 좋아해서 또 제가 이제 이런 이제 신학생 때 한참 이제 그 영화 평론 공부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제가 글을 썼던 영화가 이 화양연화인데 저는 이제 뭘 얘기를 했냐면 이 노래에도 메시지가 있다. 이 퀴사스 이게 이제 영어로 하면 maybe 이런 거잖아요. 아마도 이런 거.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의 관계가 더 이상 못 간다는 것을 이제 노래가 사실은 얘기를 하는 거다. 약간 그런 걸 썼던 적이 있는데 그때 노래를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되게 기억이 남아서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실 이 영화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다른 부부들끼리 왔다가 자기 배우자가 바람 피는 걸 보고 또 이렇게 서로 애틋하게 사랑에 빠지고 약간 내용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근데 시문이 얘기하시니까 딱 그 영화가 명확하게 딱 와닿네요. 네, 화양연화의 OST에서 골랐습니다. 퀴자스.
Siempre que te pregunto que cuándo, cómo y dónde, tú siempre me respondes,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quizás, quizás. Estás perdiendo el tiempo pensando, pensando por lo que más tú quieras. ¿Hasta cuándo? ¿Hasta cuándo? Y así pasan los días y yo desesperado y tú contestando, quizá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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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izás. 네, 화양연화의 OST 퀴자스 퀴자스 퀴자스. 저는 여기에서도 그 꽌도 이러는 것도 이렇게 약간 이게 운율을 맞췄나 싶을 정도로 노래 가사가 좀 새로웠고요. 이렇게 하면서 시모님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그 이제 10월 27일부터 시작하죠. 10월 마지막 네, 주니까. 10월 27일부터 네, 그래서 30일까지 네, 4일 동안 목금 합니다. 토일에서 4일 동안 하는데 이 영화제를 보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일단 저희는 그러니까 그 예매 개념이 네네. 없고요. 네. 현장에서 이렇게 그냥 발권을 합니다. 그래서 네네. 자율기부제라고 그래서 네네. 우리가 외국에 그 미술관 가면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만큼 네네. 돈을 내고 티켓팅을 하는 네네.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냥 현장에서 발권을 해서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시는 게 뭐 매진되면 어떻게 걱정을 네네. 하시는데 저희가 대한극장에서 하는데 극장이 이렇게 작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뭐 오시면 충분히 영화를 보실 수가 있으니까 편하게 오셔서 충무로 대한극장으로 그쵸, 오면 그쵸. 되는군요. 네, 그 영화제 시간표는 아직은 네. 이제 업데이트를 안 했는데 저희 홈페이지나 이런데 네. 아니면 영화정보에서 보시면 네. 어떤 영화 언제 하시는지 네.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범범범에서도 그 시간표가 나오면 한번 또 소개를 좀 저희가 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굿뉴스에서도 인터넷으로도 저희 굿뉴스 안에서도 그렇죠. 아마 제가 충분히 아마 링크도 네, 걸어놨을 맞습니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대한극장에서 27일부터 목금토일 되어 있으니까요. 10월에 꼭 기대해 주시고 오늘 신부님 이 시간 마치면서 마지막 그 영화제 참여 동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사실 세상에는 되게 다양한 영화들이 있는데 음. 저는 그래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화를 우리가 또 찾아야 되고 봐야 네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영화들이 요즘 이 시대에는 사실 이렇게 극장이나 또 심지어 OTT를 통해서도 많이 이렇게 소개되지 않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좀 착한 영화, 따뜻한 영화를 저희 영화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네. 보여드리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기 힘든 그런 영화들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네네. 제공이 되니까 영화제 기간에 편하게 네. 오셔서 또 편하게 영화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두시앤유 초대 손님 제 9회 카톨릭 영화제 집행위원장 조영준 니콜라오 신부님과 함께했고요. 또 저희는 다음 주, 다다음 주 카톨릭 영화제 이야기를 또 계속 감독님들과 네, 또 네. 이어갈 거고요. 카톨릭 영화제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응원해 주시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영화제에서 같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부님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끝곡은 인셉션 OST에서 골랐는데 후회하지 않아? 이게 어떤 곡이죠? 나는 후회하지 않으리라는 네네. 하는 영화 노래고 사실 에디프 아프의 노래 중에 제일 유명한 노래고요. 사실 저는 이제 이 노래를 정한 이유는 이게 이제 우리 삶에서 우리가 후회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런 후회할 삶을 살지 않고 뭔가 의미 있는 삶을 살자. 그래서 사실 요즘 시대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분들이 좀 더 이 노래 들으시면서 용기 좀 얻고 또 앞으로도 더 이렇게 더 열심히 사시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으로 이 노래를 정했고 그래서 이 노래는 또 제 자신에 대한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저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네. 살겠다는 그런 지향을 어. 담아서 노래를 네. 정했습니다. 네, 신부님이 가져오신 에디스 피아프의 나는 후회하지 않아 들으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신부님과도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est payé, balayé, oublié. Je me fous du passé. Avec mes souvenirs, j'ai allumé le feu. Mes chagrins, mes plaisirs, je n'ai plus besoin de balayer les amours avec leur trémolo, balayer pour toujours. Je repars à zéro.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ni le bien qu'on m'a fait, ni le mal, tout ça m'est bien égal. Non, rien de rien. Non, je ne regrette rien, car ma vie, car mes joies, aujourd'hui, ça